이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매도자, 하조, 담보 책임에 대한 면책 특약을 넣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실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랄하고 있네. 왜? 그런 거 넣어놓으면 어떤 매수자도 안 사. 그게 뭐예요? 아예 내년에 물세도 매도자한테 청구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그럼 안 할래요 라고 하죠. 어떤 미친놈이 그래도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계약서는요, 계약서는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고요,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가 있어요. 아까 구두상 계약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구두상 계약은 특정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유효하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첫 번째가 목적물이에요. 두 번째가 대금, 금액이에요. 세 번째가 대금의 지급 방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돼요.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또 달리죠. 그리고 선수들이,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놀아요. 잘 봐봐요. 이 계약이 무리수가 있어. 무리수가 있어. 즉, 양 당사자가 이사 합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여름에 물 겁나 샜어. 누수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매수자가 안 살 것 같아.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미리 작년에 물 엄청 샜습니다. 가재도 다 뺐고요. 냉장고 다 바꿨고요. 네, 했습니다. 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집을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난리가 난 이후에 돈을 1,000만 원쯤 들여서 옥상에 바닥 공수하고 결로가 생긴 거에 대해 전부 다 우레탄으로 싹 다 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안 살까요? 안 새일까요, 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봐요. 안 새? 방수해도 새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삶의 경험이 많으셔. 맞아, 알 수가 없어. 근데 또 그 다음 여름에는 또 비가 안 와요, 또. 이러면 또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민법의 규정에 의해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얘는 특약으로 정하면 특약이 유효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죠. 다음에 민법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률 관계의 상하 관계는 아마 다들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고 원리에 대해 이해라면 중개업은 겁나게 많이 변화무쌍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이해를 하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못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양 당사자가 A하고 B가 합의를 했어. 얘기를 주고받았거든? 근데 이 얘기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 그럼 이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한 기준을 민법에서 정한 거예요. 민법에서 정한 거야. 즉,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뭐의 규정을 따른다고?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계약을 우리 대표님이랑 할 건데 제가 계약을 못 지키면 10억 현금으로 일시불로 드릴게요. 자,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양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 있었죠. 아싸 했잖아 지금.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상호 협의 된 내용이 민법보다 위에요. 법보다 위야. 그런데
양 당사자의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위배되면 무효야. 즉 대신 계약갱신 청구권은 안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 처음에는 그래요 안 쓸게요 했지만 나중에 가서 나 쓸 거예요 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아시죠? 요렇게 돼 있어 상위의 개념이. 자 그러면 매도자 하도 담보 책임은 어디 나와요? 민법이에요. 민법이라고. 특별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무효시킬 수 있어. 즉 매매를 하면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매도자에게 묻지 않는 조건의 계약임이라고 특이하게 하면 유효하다고. 유효해.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퍽 계약이 되겠다. 씨.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매수자가 사겠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면책 특약을 넣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실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랄하고 있네. 왜? 그런 거 넣어놓으면 어떤 매수자도 안 사. 그게 뭐예요? 아예 내년에 물세도 매도자한테 청구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그럼 안 할래요 라고 하죠. 어떤 미친놈이 그래도 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그치면 실무에서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 더 나가보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작년에 물 샜는데. 자, 상황이 애매하죠. 다음에 물이 셀 수도 있고. 근데 마침 또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말에 비 온대. 겁나게 많이 온대. 사장님 애매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거를 유효하게 계약을 만들어버리면 해제를 할 때 이 부분이 등장하지. 그죠? 그러면 얘를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닌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면 얘도 애매해지죠. 선수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상황을 때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요. 때로는 애매하게 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계약은 2024년 3월 1일 날 한다 이런 명확하게 되는 거죠. 3월 1일 날 할 수도 있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뭐야 지금 이거?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애매하게 바꾸는 거예요. 애매하게.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안전장치. 누굴 위한? 중개인은 없어졌어요. 네, 중개인은 없고요. 네, 중개사만 있죠. 네, 중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고객은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만 여러분이 잘 갈고 닦으시면 실력이 생기거든요. 실력 있는 중개사들은 고객들이 똑똑할 수가 없어. 그거보다.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뭔 몰라? 유효한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이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는, 똑똑한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얘를 뺀다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얘를 유효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얘는 무효의 계약이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끝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죠.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을 할 때도 세 가지를 생각해. 하나는 조건부 가계약. 아까 그 유효한 계약의 상황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만들므로써 만들어지는 조건부 가계약이라는 걸 하죠. 얘는 계약이 해제될 때는
반환하고 해지가 돼요. 이러이러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게 이 조건부 가계약이에요.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서의 가계약. 이게 있죠. 얘는 위약금과 해약금에 대한 규정이 가계약금이에요. 이때 가하다라는 세 가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가하다라는 세 가지가 여기서 등장해요. 세 번째가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이 존재하죠.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 계약의 일부로서의 가계약은 이런 거예요. 계약금 중 일부 얼마라고 시작되고요. 그리고 특약 어디에도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계약금 중 일부인 이 계약금은 결국 1차 계약금이 됩니다. 1차 계약금.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때 배운 게 왜 쓸모가 없냐면 계약금 몇 프로 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10억짜리 계약하면서 100만 원 계약금 넣어도 되나요? 10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100만 원 계약금 넣어도 돼요? 돼요? 아, 진짜? 진짜 돼요? 10억짜리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넣어도 돼요? 아, 가계약금은 돼요? 아, 여러분 머릿속을 다 흐트러 버릴까? 갑자기 재밌어지네.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전부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자, 1차 계약금인데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원래는 본계약을 해야죠. 원래는 본계약을 해야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를 수도 있고 중도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해야죠. 잔금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순서로 진행하던 계약이 앞에 가계약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가계약. 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도대체 이놈의 가계약은 왜 등장하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22년 전에 부동산 할 때는 저 가계약이라는 건 선수들의 영역이었어요.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고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니까 점점 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찍 사용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저런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없는 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계약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선수인 내가 할 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초짜인 여러분이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잖아. 분쟁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가계약과 관련돼서 판례를 겁나게 만들어내놨어. 그러니까 이제 가계약이 당연히 응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가계약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판례가 만들어져 버렸어. 지금 져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약은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배웠냐? 가계약이 민법에 안 나와. 계약법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민법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도 안 되죠. 5분의 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게 다야. 근데 실무적으로는 가계약이라는 제도를 현실적으로 응용하고 있다는 거죠. 가계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왜 도입되게 됐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중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해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결정하세요. 또는 남편이랑 배우자랑 뭐 가족들이랑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연락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할 것도 없어. 무조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왜 계약이 안 될까요? 왜 계약이 안 될까요? 얘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골 때리는 인간 본성이 나와요. A라는 계약자예요. A라는 사람이 계약자야. 이 주변에 조언자들이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무언가 결정을 할 때요. 결정을 할 때 이 조언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조언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진짜 건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긍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자기가 못 사니까 배 아프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그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죠. 근데 이 사람이 잘 안 되면요. 내 탓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언자인 제3자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본전을 해요. 근데 하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아싸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본질의 문제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그럼 A라는 사람이 조언자들한테 안 물어봤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생각하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왜요? 장보고 딱 쓰십니다. 맞아요. 생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각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거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론, 거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론, 이 결론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부동산 투자를 남성분들이 잘할까요? 여성분들이 잘할까요? 여자들은 여성분들이 훨씬 잘해요. 여자들은 촉이죠. 여성분들이 훨씬 잘하는 이유는 그게 촉이 아니고, 여자들은 무당이에요, 무당. 아니야. 그게 촉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잘하는 이유는 간단해. 생각해 봐야, 보고 고려해 봐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 안 해. 그 생각을 안 해. 근데 남성분들은 뭔가 결정하려면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혹시 이렇게 될 때 내가 이 경우의 수 막 생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경우의 수가 생길 때마다 늘어나요. 근데 여성분들은 잘 안 하죠. 그런데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조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돼요. 자,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겁나게 푸시해서 그래. 누가 옆에서 푸시해서 그래. 대표적인 푸시가 이거예요. 야, 나 이번에 이문동에 조그만 집은 하나 샀는데 엄청 올랐어. 부동산 전화 왔는데 평당 2배 올랐더라고. 이러면 움직여요. 이러면 이거 해. 너무 좋은 거야가 아니죠. 야,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됐어. 와, 완전 좋아. 오늘 내가 쏠게. 이러면 그때부터 막 동하죠. 전혀 객관적이지 않죠.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얘는 계약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해제나 해약이나 위약으로 가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약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이리스크예요. 하이리스크. 그래서 중개업을 잘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해요.
초보 중개사는 얘부터 하는 게 시작이에요. 얘가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선수들은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결로 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스터 과정에서 진행을 할 때 일단 얘부터 해요. 얘부터. 그리고 나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한 1주나 2주 있다가 이제 얘로 넘어가죠. 얘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철벽을 쳐요. 이것도 못 해본 사람은 이거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해가 안 되면 잊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더불어 재수강을 와라. 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돈을 안 받으니까. 재수강을 와라. 언제? 오픈하면 또 와라. 오픈하기 전에 오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오픈하고 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딱 2번 듣고 나면 적어도 지역 내 1등 부동산 되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재수강이 무료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 제 목표는 여러분이 매출 잘 내고 지역 내 1등 부동산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거 딸랑 18주 들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나도 알아. 안다고. 물론 경험이 있고 머리가 좋고 또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나머지 6일 동안 막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걸 열심히 적었다가 집에 가서 찾아도 보고 책도 펴보고 열심히 정리하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재수강 안 해도 돼. 그런데 대부분은 가방 그대로 갖고 왔다가 그대로 갖다 놨다가 가방만 그대로 갖고 오거든. 이러니까 재수강을 하라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적자죠. 적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재수강을 하라고 계속 강권을 하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일요일 반도 재수강 선배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수강 딱 오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수강 왔다고 티내면 죽여버린다. 당신은 여기에서 처음 수업 듣는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튀지 마라. 튀지 마라. 수업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답을 다 알잖아요. 이미. 그래서 튀지 마라. 그리고 뭐뭐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못하는 거,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옆에서 도와줘라. 선배니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오케이 하시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강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 예술이에요. 그분들은. 수업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눈동자하고는 비교도 안 돼. 눈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광채가 나와. 왜냐? 왜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제 알겠다고.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보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오는 간접적인 만족과 보람이에요. 그게 이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 6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6시간 서서 떠드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저 교수님 저 이거 해서 계약서 뭐 얼마짜리 썼어요. 뭐 이번에 뭐 했어요. 드디어 사무실 보증금만 맨날 적자 나갖고 보증금 까이다가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오면 그래, 내가 이 맛에 사는 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맛에 사는 거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개실무라는 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무가 끝난 다음에 뭐까지 가능해요? 응용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 응용이 하자 없이 마무리가 돼줘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선수의 레벨로 간다는 건 똑같은 계약으로 수수료를 중개보수를 얼마나 원활하게 많이 잘 받을 것이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